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경계가 허물어진 곳에 꽃이 피듯이라는 카테고리의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책과 함께 멋진 미래의 꿈꾸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혹시 알렉사와 아는 사이인가요?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떠올리면 훨씬 친근하고 느껴질 거예요. 앞으로 알렉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는 일정을 챙기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 외에도 우리 건강 신호나 취향, 더 나아가 일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쉬지 않고 분석하게 될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녀의 주인공 사만다가 떠오를 겁니다. 사랑에 빠질 만큼 매력적인 인공지능 사만다의 모습이 알렉사의 이상형이겠지요? 아직 한국에서는 알렉사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렉사는 전 세계 인공지능 비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알렉사와 제법 친해졌는데 우리 대화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알렉사, 해리포터 좀 읽어줄래? 알렉사, 물론 해리포터 조앤 롤링 작품 챕터 1. 알렉사, 미안한데 먼저 오늘 날씨 알려줘. 알렉사, 좋아. 오늘 월러크릭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책을 빌려주려고 잠시 옆집에 들렀는데 마침 초등학교 1학년인 장난꾸러기 동생이 말다툼하다가 형을 밀치는 바람에 벌을 받는 중이었어요. 잠시 아이를 자기 방에 혼자 있게 하는 미국식 벌이었지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아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연히 동생 방에서 조그맣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 알렉사, 왜 형들은 동생을 괴롭히는 걸까? 너무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이와 알렉사가 이어갈 다음 대화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지만 아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간신히 호기심을 잠재웠어요. 대신 그날 저는 그동안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온 디지털 네이티브의 실제 모습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도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새로운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첫 번째 키워드로 아날로그, 디지털,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연결을 골라봤어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말은 교육학자 마크 플랜스키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민자라는 논문에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플랜스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일상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익힌 디지털 이민자 세대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마치 모국어를 구사하듯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디지털 이민자 세대는 디지털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2 외국어를 구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의 성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글을 읽을 때는 컴퓨터 모니터보다 인쇄된 종이가 편하다. 이메일을 보낸 후에는 이메일 잘 받으시죠라고 확인 전화를 건다.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할 때 실제로 쓰면서 배우기보다 안내서를 통해 익힌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가요? 디지털 이민자 세대인가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소개한 플랜스키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전환할 거라고 말해요. 아날로그 세상이 저물고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거란 전망이에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 우리는 흔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 원래 과학자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쿤은 이 책에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진보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 위에 새로운 지식이 쌓여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이제까지 연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규칙이나 예외라는 이름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통해 해결되는 대단히 혁명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이때 등장하는 획기적인 생각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과학의 진보는 기존 패러다임, 즉 그동안 사람들이 머릿속에 뿌리 깊이 자리한 사고체계의 근본이 흔들리고 깨지는 대단히 파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대표적인 예지요.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이어진 이른바 천동설을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천동설이란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우주의 끝에는 천구라고 불리는 일종의 원형돔이 있어서 이를 따라 별들이 원운동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카톨릭 교회와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매우 유용했을 뿐 아니라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반인이 소박한 상식이나 직관과도 맞아 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오랫동안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별은 어느 순간까지 앞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천구에 멈춰서거나 심지어 뒤로 후퇴하기도 했지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존 사고체계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 천구 위에 주존원과 같은 예외적인 궤도를 끌어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론 허점을 메워야 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초 폴란드 신부이자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에 수많은 궤도가 그려지는 복잡한 우주는 조화로운 신의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그는 밤하늘 별들의 운동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주의 형태를 찾아 고민하고 관찰한 끝에 모든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동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동설은 그 시절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천동설에 밀려 코페르니쿠스의 생전에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론은 오늘날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과도 매우 달랐어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천재의 형태는 만환경을 직접 만들어 실제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했던 갈릴레이나 별들의 움직임이 타원 궤도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여기에 만류인력의 법칙과 미적분의 원리를 통해 별들의 타원 궤도를 증명한 아이작 뉴턴의 업적 등이 쌓이고 쌓여 비로소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닌 태양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과학자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대표작이에요. 특이점은 원래 천재 물리학에서 블랙홀 안에 있는 무한대의 밀도와 중력을 가지는 한 점을 뜻해요. 커즈와일은 이 용어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력도 대단히 커져서 인간의 삶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변화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을 뜻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커즈와일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다 못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요. 세계 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한 많은 학자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요즘은 집에서도 AI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 로봇 청소기, 음성인식 정수기, 밥을 지을 때 과정과 마침을 알려주는 밥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에 공부하고 시도하여 뒤처지지 않는 지식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